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12시에 종목 상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새롭게 인사드리는데요. 주챔 콜콜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된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 10년 만에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의 데뷔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됐네요. 집 나간 연어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종목 고민들을 또 풀어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12시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 저희 주챔 식구들 다 와서 여러분들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방송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제가 호랑이 선생님으로 좀 유명한데요.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드럽게 할 거고요. 그리고 첫 방송인 만큼 여러분들이 또 고민도 해결해 가시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베풀어 드릴 수 있는 또 이벤트가 없을까 해서 치킨을 쏘겠습니다. 치킨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하시면 저희와 함께 상담에 채택되신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치킨을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셨다고 다 받아가는 건 아니니까 상담 채택될 수 있도록 방송 초창기에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하시고 여러분들 상담을 또 하셔야 또 이렇게 치킨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 오래 안 합니다. 이번 주 화, 수, 목, 금까지 이번 주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치킨도 받아가시고 종목 고민들도 해결해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도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시고 이번 주만 특별히 치킨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채택되셔서 치킨까지도 받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안내해 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 그리고 방송 참여, 방송 상담 참여 어떻게 할 건지를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요. 02-3153-2641번으로 꼭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시황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 또 어떻게 시황이 또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을 보고 상담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지수가 어제 이어가지고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주가가 좀 폭락을 했다라고 할 만한 정도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반등으로 바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 지수 하락은요 많이 빠졌긴 했지만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지점까지만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지금 사실은 이제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라는 게 내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게 되면은 이 아시아권에 유독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집중 타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야, 아시아 너희 지금 돈 많이 우리한테서 벌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조금 불리하다. 너희 불합리하니까 아시아 쪽의 관세를 조금 두드려 맞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시아라고 함은 중국이죠. 중국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국 기업들, 또 한국 업종들 이런 것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지금 증권사에서 막 각각 기관들이 발표해 놓기를 한 60%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관세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식으로 두드려 맞게 될지, 어떤 업종이 어떤 타격을 입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재개 시점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조금 팔아내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지만 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 반발 매수세라고 합니다. 단기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약간 관망하는 장세가 오늘의 시장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1.92% 정도 아니죠. 코스피가 지금은 지금 1.92%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3.31%대 올라오면서 어제 떨어졌던 걸 거의 다 되돌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환율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볼 때 환율을 꼭 체크를 같이 하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지금 환율이 1,468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47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종가상으로 1,470원을 넘어가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1,474원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지수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환율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지수는 속이기가 좋거든요. 근데 환율은 속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수가 조금 위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최근에 밀렸을 뿐인 거지 주가의 위치로만 따져본다면 사실 위쪽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딱 보게 되면요. 차트로 보면은 지금 2300포인트가 지난 저점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2350포인트의 저점이었고 2800포인트가 고점 라인이었는데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단기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단기 급락 전에 올라왔던 걸 생각해보면 환율이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이어지려고 한다면 환율이 내려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야 한국에 투자하자구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달러를 팔고 한국 돈을 사겠죠. 그럼 달러가 많이 풀려 나올수록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환율이 내려갔어야 됐는데 이거 지금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지수가 같이 올라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보통은 그렇게 되었을 때 지수가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전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일부러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위에서 팔아서 밑에서 사서 갚아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릴수록 수익을 낼 구간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최근 들어서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요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상호 관세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시장이 조금 요동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4일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것이다. 뭐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결과가 일단은 나올 것이다. 이거 질질 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한 리스크에 이제 정치적 리스크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면은 좀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방송 언론 관련주부터 해서 인맥 관련주, 정책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급등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테마나 이런 뭐 정책 테마들 급등주 이런 거 잡으시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건 거의 도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올라왔다고 산다라는 것은요. 결국 기각이든 인용이든 뭐라도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랑 똑같은데 그건 완벽한 도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고 주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어떨 때는 잔소리하고 핀잔도 하는 사람이 도박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정치 테마는 웬만하면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하면요. 일단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예상을 하냐면요. 횡보라고 하죠. 잦은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 선 두께를 조금 두껍게 바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요 위쪽에서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잦은 파동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결국 2,450포인트를 맞고 올라가면서 2,600까지 다시 회복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 폭락하는 일들은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내일 발표를 했는데 야 한국 돈 많이 벌더라. 왜냐하면 이때까지 언행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국이 미국의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가는 그리고 지갑이다 완전 머니 탱크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라던가 뭐 국방비 부담 이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여기서 추가 하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횡보하지 않고 밑으로 빠진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는 이런 형태가 나올 텐데 저는 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매수 기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 빠지면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라. 대신에 횡보하게 된다면은 결국 새로운 종목을 테마주를 따라붙으면서 사시는 것보다는 안 간 종목들을 잡으시는 것이 오히려 메리트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전주들 그리고 세력주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 종목들이 급등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바닥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밑에 전화번호 나오죠.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고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상담 채택도 받으시고 역시나 치킨 이벤트도 받으신 다음에 저희와 함께 해결해 가시는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시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요. 추가 매수 언제 할지 그리고 팔아야 되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세팅되어 있는 여러분들 참여 방법들을요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돌아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챔 콜콜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참여 방법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으니까 꼭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마 지금 현존하는 전문가 중에 가장 시원하게 상담을 할 겁니다. 상담 깔끔하게 해드릴 거니까 전화 많이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를 받으면서 오늘 상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인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고영이에요. 고영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가 18,700원이고요. 비중은 10%요. 18,700원에 비중 10%요. 네. 웃고 계신 건가요? 울고 계신 건가요? 겁나서 지금. 겁나서. 전문가님 한분 내시니까. 제가 첫 방송인데 첫 방송부터 회출이 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매수가가 원래라면은 좀 이렇게 혼이 나야 되는 상태긴 해요. 그죠? 네. 근데 뭐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상담 잘 해주셨고, 일단 고영이 튀어 올라왔을 때 매수한 게 조금 아쉬워요. 그죠? 네. 그것도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그죠? 올라왔을 때 네. 2월에. 네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으면은 이 자리 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죠? 네.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되죠. 보더라도 이런 데 올라오면 희한하게 사고 싶어져요. 그죠?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주식은 귀신에 홀린 것처럼 매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따끔하게 뭐라 하는 거거든요. 정신 좀 차려야 된다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이렇게 좀 차리고 보면요. 네. 위쪽에 샀을 때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샀을 때 수익 난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는 게 주식인데, 우리는 반대로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내려갈 때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진정한 엇박자이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네. 항상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안 사는 방법은요. 올라갈 땐 좋다고 하고요. 내려갈 땐 안 네.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상식적으로는 안 좋은 종목을 사서 좋아졌을 때 파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좋은 종목 찾아다니다 보면은 고영을 뭐 TV에서 추천하고 좋다고 하던데요 하다 보면 사서 물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네. 고영이라는 이 기업 자체로 봤을 때 나쁘냐라고 하면요. 뭐 썩 나쁘진 않죠. 뭐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뭐 장비 업종이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 건 좀 어쩔 수가 없어요. 매출이 조금 이렇게 안 좋고, 제가 뭐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전문가들이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일도 이제 상호관세 발표를 하고 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쪽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한국 기업이 그렇게까지 뭐 수혜를 받을 거라고는 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두로 지금 두드려 맞을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장비 업종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올라온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등은요,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남들 탈출할 때 그걸 사신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좀 아쉽긴 하다. 그래서 지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히 없어요. 그냥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일단 내일까지만 지켜보면 되거든요. 내일 네네. 그리고 모레 이번 주까지만 잘 지켜보시면은 상호관세 발표하고 난 다음에 별일 없으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세가 조금 이어져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회복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차트만 보더라도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넓은 국그릇처럼 이렇게 퍼져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여기 보이세요? 제가 그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예. 약간 이렇게 그 화분 밑에 받치는 물그릇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데, 요 그림 자체가 조금 이어져서 6만 5천, 7만까지 올라간다면 고영도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서 18,000원대까지 이렇게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 N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나오게 된다면은 탈출이 손실은 좀 줄여서 또는 안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게 안 나오면 이제 밑으로 좀 빠져가지고 좀 고통을 받게 되는데, 뭐 주가가 내려갔다고 고통받을 건 없고요. 좀 이제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단점이 생겨요. 네네. 그래서 한 10,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점에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통이에요. 네. 네, 그래서 10,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되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겁을 내지 마시고 10,000원까지 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럴게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추가 매수하고 상담하면 의미가 없어요. 네. 하기 전에 전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0,000원까지 내려오면은 꼭 다시 한번 전화 주길 바라면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JW 홀딩스요. JW 홀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천 원에 20%요. 5,000원에 20%요? 예, 몇 년 됐어요. 아, 코로나 때 샀네요. 코로나 전에 샀어요. 아, 코로나보다도 전에 샀어요? 예, 그렇군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그 홀딩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홀딩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주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JW가 이제 제약바이오, 뭐 JW 중해제약부터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수익을 배분받아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약간 간접적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돼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 자회사들이 잘 돼야 돈을 버는데 자기 자회사가 잘 된 건 어쨌든 자기들 자회사가 직접적으로 잘 된 거니까 주가가 빵빵 올라갑니다. 근데 얘들은요. 걔들이 올라가든 말든 주가 올라가는 건 상관없이 이 회사가 돈을 번 걸로 나한테 배분을 줘야 빵빵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배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성장을 한다거나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거나 이러진 않고요. 야금야금 아주 차분히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홀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뭐 코로나 이전에 사신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을 사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탈출을 연구하시는 것보다는 홀딩스는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어느 정도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들고 가신 동안 배당이 뭐 조금이지만 조금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매년 그죠, 매년 조금씩 나오죠, 그죠? 주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배당주는 원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야, 이걸 지금 내가 돈이 많은데 뭐 단타, 급등주 할 수는 없으니까 보관할 데 없을까? 야, 건물 사니까 건물 사가지고 그 월세 받아내는 것도 뭐 건물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하니까 야, 이거 배당주나 사자 해가지고 저는 주식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건물주 위에 배당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주가 되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 배당주를 사가지고 배당을 받아낸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장기로 배당을 받아가면서 주가의 저점에 사서 모아가면서 올라갈 때 이득을 챙기는 형태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낮은 가격도 아니지만 높은 가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가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하면 없어요. 배당주들 이런 뭐 홀딩스들은요 움직임 자체가 안 움직여요. 대신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세를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묵혀야 돼요. 약간 묵은지 같은 거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김장김치를 뭐 작년에 김장을 했는데 뭐 한 달 만에 묵은지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묵힐수록 좋은 것 같은 약간 담금주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이 급한 돈이 아니면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 어떨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추가 매수를 그냥 해봤자 매물을 놔두면 원금 회복은 될까요? 원금 회복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종목이에요. JW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으로 원금을 뽑아내든 아니면 이 주가가 올라가서 원금이 뽑아내지든 그거는 시간이 어차피 해결해 줄 문제고 올라는 갈 건데 다시 말하지만 올라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느리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종목 움직임 자체가 워낙 군뱅이인데다가 거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회복될까요?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거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사고 팔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간 돈이 큰 돈이 아니어도 그냥 배당 받아가면서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으로 가자. 왜냐하면 이게 20%라는 말은 나머지 종목이 또 비중이 다 또 있단 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장기로 가는 종목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섹터를 놔두놓자고요. 내 계좌 안에서. 나머지 종목을 이제 어떻게 어루만질까를 고민하는 게 맞으면 얘는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낫고요. 한다고 친다면은 이제 여유 자금이 좀 더 생겼을 때 오래 걸린다 말씀드렸어요. 추가 매수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래 걸려도 뭔가 조금 내가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은 3,000원 이 자리가 지금 이제 바닥을 슬슬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3,000원 이 자리에서 비중을 30% 내지 한 40%까지 늘리는 것은 제가 뭐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요. 맞아요. 시청자님이 이거 오래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싫다면 추가하면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래 걸려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배당 받아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요. 대신에 네. 오래 걸린다.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네. 이거 지금 세뇌시켜야 돼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3,0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오래 걸릴 거 감안하고 매수를 하시되 40%까지 비중 늘리시는 건 제가 괜찮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괜찮은 기업이니까 오래 가져가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NC소프트고요. 네. 예, 20만 2,420원에 20%. 20만. 2,420원에 20%요. 아, 이게 겨울에 뭐 이게 게임주가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좀 겨울에 10% 게임주가 샀다가 올라간다고요? 아니 뭐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10% 샀다가 10%를 더 늘려놨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회사에서 노력도 많이 하는 것 질문을 좀 하나 같은데. 할게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질문을 좀 하나 할 건데 게임 하세요 혹시? 아니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게임하는 사람들이 계절을 가릴 것 같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아니 게임을 하는 아니 축구를 하는 사람이 날씨 계절을 좀 가릴 수는 있고 수영하는 사람이 계절을 가릴 수는 있고 캠핑하는 사람이 계절을 가릴 수는 있거든요. 골프 치는 사람이 가을 골프는 빚내서라도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골프 치는 사람들이 계절 좀 가릴 수 있는데 온라인 게임하는 사람들이 계절 가린다는 소리는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아, 예, 제가 그렇죠. 지금 거의 30년 이상을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게임을요. 저는 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365일 24시간 내내 시간만 나면 하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겨울에 게임주가 간다는 이야기는 전 처음 들어봐서 무슨 이런 투자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아쉽고요. 게임주가 간다라고 했을 때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주가 간다고 생각을 하셨더라도 뭐 게임을 하셨다면 다른 종목을 샀을 거예요. 예를 들면 넷마블, 뭐 넥슨 또는 뭐 저기 크래프톤과 같은 기업. 특히나 크래프톤은 지금 신작을 만들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크래프톤이 만드는 게 11년인가 14년 만에 나오는 신작인데요. 얘들이 만든 게 아니라 심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약간 소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람을 뭐 키우면서 이제 생활하게 만들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약간 게임이에요.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사회 시뮬레이션 게임을 얘들이 만드는데 기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그런 게임이 새로 나온다고 그것도 크래프톤이 만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을 샀다면 제가 그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그게 흥행을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라고 할 텐데 NC는요, 지금 이제 크래프톤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린다면 크래프톤의 재무제표입니다. TV 보고 계세요? 네. 네, TV를 한번 볼게요. 크래프톤의 재무제표를 지금 제가 띄워드리게 되면요. 지금 2022년에 매출이 1.8조, 그러니까 1조 8천억인데 지금 2025년에 매출을 3조 1천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영업이익도 7천억에서 1조 3천억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죠? 예, 예. 이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해외에서 엄청 벌고 있는데 아니 지금 그거 새로 나오는 그 게임까지 대박이 난다면 이거 얼마나 지금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겁니까? 만을 NC소프트 가봅니다. 2조 5천억 벌던 회사가 1조 6천억으로 쪼그라든 데다가 5천억 영업이익이 적자까지 나고 있는데 네. 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좋죠. 게임은 이제 우리가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해요. 시청자님도 앞으로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게임 해라 해도 나는 게임 안 맞다 이러면서 안 하실 거고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게임은요. 돈을 쓰는 사람만 쓰는데 NC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게이머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아,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이라는 거죠. 그냥 기업으로 따진다면 거의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NC는 하지 마라. NC 게임 새로 나와봤자 야 또 리니지 같겠지. 에이 뭐 망했다 저기 안 된다. 또 도박이겠지 하면서 약간 지금 굉장히 안 좋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뭐 지금 회장도 그렇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사라진 민심이 금방 돌아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에 굉장히 어렵고 문제는 최근에 이제 작년 말쯤에 살살 올라갈 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신작도 망했어요. 아, 왜냐하면 신작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옛날 게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망했다. 야 역시 NC는 NC다. 아이 NC는 망했다. 이렇게 게이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만 NC는 좋은 기업이니까 앞으로 갈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NC는 좋은 기업입니까? 갈 거다 하는 사람 중에 게임한 사람이 없나 봐요.
네. 게임을 안 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은 NC를 사라는 소리는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서 NC 사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저점인 건 맞고 떨어진 건 맞는데 올라가기가 좀 오래 걸릴 거고 힘든 기업이다. 지금 이거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금 상황으로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돼버린 거죠. 새로운 기업을 만든다, 새로운 게임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뭔가 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려면 NC는 일단 한번 고비를 넘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지금으로부터도 더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투자 포인트를 너무 둘 다 잘못 잡으신 거죠. 겨울에 게임한다 처음 들어보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주 샀는데 굳이 NC를 샀다? 이거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드는 두 개의 패착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당연히 물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게임 관련주가 경기를 많이 안 탄다는 특성이 있어요. 게임이 약간 도박성이 짙잖아요. 요즘 그죠? 맨날 가차니 하면서 뽑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뽑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게임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경기가 안 좋아도 높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도 도박은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NC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세 부과한다라는 이야기들과 증시가 조금 안 좋아진다거나 했을 때 게임 관련주들이 한번 올라오게 될 텐데 그 올라올 때 얘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은 본전까지 올라온다면 본전 정리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 종목이 본전 안 올라온다 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눈물을 머금고 한 18만 원대 그냥 정리하시는 것을 시간상으로는 좀 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하시고 게임 관련주를 꼭 사고 싶다면 다른 종목으로 좀 옮기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가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첫 방송인데 팬이 있네요. 그죠?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8시에 팬입니다. 8시에 아, 팬. 그랬습니까? 아유, 그래도 네, 네.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라다이스요. 네. 파라다이스. 매수가랑 비중이요? 14,000원에 12%거든요. 14,000원에 12%요? 네. 그렇군요. 뭐 일단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해요. 오래됐어요. 좀 됐어요. 좀 근데, 됐어요. 예, 예. 일단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저는 좀 불운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적자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파라다이스가 주요 매출처 수입이 나오고 있는 기업 곳이 어디냐 하면은 파라다이스가 우리가 호텔 쪽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얘들의 영업이익과 매출은요. 대부분 카지노 쪽에서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요. 카지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라다이스 카지노 할 수 있습니까?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해요. 불법이라서.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강원랜드에서만 할 수 있어요. 강원랜드만 해요. 네. 우리나라는 강원랜드만 하지 파라다이스에서 하는 건 외국인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적자가 나요. 네. 영업이익이 막 적자가 나는데 2022년부터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다시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다시 흑자 전환하고 돈을 잘 벌고 있고 매출도 4천억에서 1조로 다시 뻥튀기가 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는 불운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충격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요즘에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이 좀 뜬구름 잡는 종목들을 좀 좋아해요. 예를 들면은 뜬구름 잡고 있는 AI 관련주, 뜬구름 잡는 초전도체 관련주, 뭐 뜬구름 잡는 약간 로봇 관련주 뭐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네. 쪽에 돈이 잘 안 들어오고요. 거기다가 지금 정치 테마들 막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돈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네.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지 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요. 제가 수급을 보진 않았지만 그런 쪽에서는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평가거든요. 이런 게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못 간 기업들이 저평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관들이라든가 연기금에서는 이걸 사서 모아갈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이런 거는 무조건 올라가는 기업인데 왜 안 가지? 야, 이거는 지금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이 테마주나 따라다니니까 모를 뿐이지 이런 게 진짜 몸에 좋은 거고 이런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모아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얘들이 매집이 끝나고 시간이 끝나고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시간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네. 지금은 좀 고통스럽겠지만 저는 그냥 기다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망할 격 아니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 네. 지금 이 10,000원짜리까지 내려왔을 때가 어찌 보면은 놓치기 좀 아까운 기회거든요. 네. 이왕이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더 낮추고 비중까지 늘린다면 연기금에서 또는 기관에서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할 때 나도 이득을 같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자리 잡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좋겠는데 자리 잡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닥 중에서는요. 가장 좋은 바닥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이라고. 아이고. 아닙니다. 무릎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발목. 발목 아닙니다. 발목. 바닥 중에서 제일 좋은 바닥은요. 쌍바닥이라고 있어요. 쌍바닥이요. 외바닥이 예. 아니고 쌍바닥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의 V자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게 외바닥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다시 내려가서 지난 저점 자리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나가면 이제 쌍바닥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저런 쌍바닥은 그냥 W 모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죠? 네. W 모양 생각하면 돼요. W 모양이 이렇게 나와줄 때 요 아래점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 추가 매수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네. 연결 안 돼요. 연결 잘 안 되지 인기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화 주시고 매일같이 네. 전화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저희가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만 또 들으실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저희가 해드리려고 할 건데요. 제가 이번 주는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에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1시에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저희가 가는 일요일은 제가 올라오면서 대전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비전 스퀘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오전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과 장소 헷갈리지 마시고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도 각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또 이렇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또 어디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와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고지 잘 보셨죠?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강연 준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는 곳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강연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내 종목 고민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이시죠? 저희가 이번 주는 저희가 오픈 런칭 이벤트처럼 이제 치킨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신청하셔서 채택되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치킨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오늘 아쉽다고 하시지 마시고 내일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벤트가 진행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지금 주시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벤트 정말 당첨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팁을 드린다면 방송 시작 전, 한 5분 전, 한 10분 전 요 정도쯤부터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채택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올라온 종목이 SFA 반도체라고 하네요. 반도체 종목을 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가 참 위기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셨어요. 근데 또 채팅 내용이 수익 낼 수 있을까요?입니다. 아유, 어떡합니까? 일단 3,280원에 비중 20%라서 매수가가 좋아요. 일단 위에 사신 게 아니거든요. 위에 사셨으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3,280원 같으면은 그래도 지금 내려왔을 때 사시는 그런 습관이 조금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회사가 좀 돈을 못 벌고 적자가 좀 나고 있고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긴 해도요. 사실 반도체 관련주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지수가 이제 솔직히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내일 상호 관세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올라오고 만약에 2차 하락이 또 나와버리게 된다면 이러면 제 예상이 좀 빗나가는 거긴 합니다. 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세를 부과하고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고 중국에 많이 때리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이 없다면은 그냥 차분하게 여기서 버티는 형태로 보여주다가 다시 올라가서 2,600포인트 이상까지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같이 얘도 SFA 반도체도 올라가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 될 때 사실 탈출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3,280원에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회복될 때 오히려 수익을 낼 수는 있는 자리죠. 그래서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됐을 때요. 그러면 3,600~700원까지 올라갈 때 매도가 가능하니까 수익을 크진 않더라도 한 10%대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면 2차 하락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두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관세 부과가 너무 충격적이라 우리나라가 폭락이 나온다면요. 주가가 좀 깊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2,800원 무너뜨려 내려갈 텐데 첫 번째 대응법은 손절했다가 다시 사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현금 여유가 있다면 저는 이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인 내려갔을 때 2,600원, 2,500원 정도 밀린다면은 그 언저리쯤에 그냥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때려가지고 올라올 때 이득을 좀 더 챙겨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 부과 때문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 일시적이거든요. 내려갔다 바로 올라가는 V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밀리고 V자 반등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더 많이 사갖고 수익을 더 많이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금 여유가 있다면 두 번째 방법, 추매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현금 여유가 없다면 2,8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여서라도 일단 현금 마련해놓고 아니면 전략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은데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 잡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좀 실력 있는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전략, 이왕이면 추매 쪽으로 가고 추매할 돈이 없다면 비중만 절반 줄이신 다음에 밑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 낮추고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언론 종목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46,900원에 5%입니다. 너무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토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너무 내려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내려갔다고 겁을 먹지 마세요. 다른 분들하고 전화할 땐 겁먹어도 되는데 저랑 할 때는 겁먹지 마세요. 저는 막 내려간 거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간 걸 갖다가 잘 대응해서 올라갈 때 이득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재룡전기가 아직 덜 빠진 것 같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회사가 돈도 잘 벌고요. 그리고 미국의 전기 간이 많이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전력센터 데이터 센터 이런 거에 전기 많이 필요하니까 좋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바닥을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급등해서 거품이 심했고 그 거품이 빠지고 있는 단계라서 그래요. 근데 재룡전기가 요 근래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조금씩 보입니다. 우연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스마트폰을 보다가 알림이 떴는데요. 이제 뉴스 관련 알림이 속보가 딱 떴는데요. 그 뜬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다. 김정은하고 조만간 이야기하면서 내가 북한하고 교류를 좀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재룡전기와 재룡산업과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북 관련주입니다. 실적도 좋은데다가 최근에 급등했고 밑에서 이렇게 N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잘만 그 뉴스가 버무러진다면 저는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이 나가면서 크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받쳐졌지, 전기 관련 이야기 나오지, 그리고 대북 관련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럼 삼합이라고 하죠. 그 세 개가 잘 버무러지면서 주가 올라가는 요소가 될 텐데 문제는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서 올라가봤자 내 본전 찾을까 말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저는 승부수를 한번 좀 던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중이 5%밖에 안 돼서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내려가가지고 27,000원 정도까지만 빠지면요. 저는 저기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아까 말했던 그 재료들 뉴스들이 버무러진다면은 27,000원쯤까지 내려갔을 때가 그런 뉴스들이 좀 이렇게 버무러지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상담을 신청하세요. 27,000원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좀 볼 수 있도록 저기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현금 들고 그대로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금 절대 딴 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유한양님이고요. 아이고, 벌써부터 골치가 아픕니다. 네. 그거 11만 9,500원에 그 비중은 5%인데요.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안 그래도 이거 분할 매수를 할 생각으로 해서 5% 분할 매수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손절하시는 게 나아요. 유한양님요? 주가가 이렇게 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네.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요. 네.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요. 시청자님. 제가 질문을 두 개를 드릴 건데 어떤 게 나은지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네. 내가 샀는데 하필이면 고점인 자리. 2번, 내가 샀는데 하필이면 저점인 자리. 어디 사는 게 유리할까요? 저점이죠. 그게 맞잖아요. 그죠? 내가 샀는데 하필이면 저점인 자리에 사야 좋은 건데 우리가 저점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점을 못 맞추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 가깝게 내 매수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추가 매수, 분할 매수거든요. 네. 내가 샀는데 아닐 수 있으니까 더 내려가면 또 사가지고 매수가 낮추고 또 내려가면 또 사가지고 매수가 낮추고 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차트 한번 딱 띄워보겠습니다.
차트를 확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바꿔보니까 어때요? 지금 파란색 색깔 선이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거든요. 네. 하필이면 샀는데 고점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샀는데 저점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고점일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돈 벌기 쉽다라고 강조해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2만 원 이하에 사면 돈 법니다. 2만 원 이하에 사놓고 올라온 파세요라고 했던 종목인데 한국전력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을 볼게요, 그냥. 자, 지금 사면은, 지금 매수하면 요 파란색 선자리거든요. 이게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모든 차트 모양 그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사면은 저점인 자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면은 하필이면 고점인 자리 될 것 같습니까? 저점이요. 뭔지 이해가 돼요? 네. 뭐가 분할 매수고 뭐가 돈을 버는 매매 방법인 건지. 네. 그러면 지금 시청량이 매수하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한국전력의 2016년 여기서 지금 사겠다. 여기서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 하필이면 고점인 자리가 될까요? 하필이면 저점인 자리가 될까요? 인 거예요. 더 갈 수야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하필이면. 여기서 더 가지 않고 물린다면 여기는 그냥 꼭지가 되면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자리가 되잖아요. 네. 하필이면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에 굳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점인 자리에서 모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저점이 낫겠네요. 그게 투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한양행을 내가 진짜 좋고 정말 괜찮은 기업이고 야, 이 기업은 돈도 잘 벌고 앞으로 내가 진짜 메리트가 높다고 본다면 저라면 6만 원이나 4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하필이면 저점일 수 있는 자리부터 사서 모아 가보겠습니다. 저라면요. 그때까지 쳐다도 안 보고. 왜냐하면 하필이면 저점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잖아요. 지금 세상에. 네. 그러니까 유한양행을 지금 내가 반드시 사야 되는 경영상의 이유라던가 또는 진짜 숙명이 있다던가 진짜 신의 계시가 있었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서는 굳이 여기서 모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모아가신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물렸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과거에 2021년도에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요 상태에서 여기서 야, 이거 사서 모아가봐야 되겠다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여기 사서 모아가야지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 물려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고점자리 사가지고요. 이왕이면. 그래서 저는 유한양행도 여기서 모아가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다. 대신에 단기적으로는요. 이렇게 급등주에 사람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변동이 심해요. 그 변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고점 매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변동을 이용해서 매매할 거면은 11만 원 정도, 10만 원 8천 원짜리 무너지면은 변동이 끝나고 아래쪽을 밀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저기서 손절 때려버리는 게 나은 거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고 이러면은 고점에서부터 물리기 시작해서 추가 매수하면은 바닥 잡는 것까지 한참 가야 돼요. 시간 너무 많이 뺏기고 물려서 고생도 많이 하고 비중도 이상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위에선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 저점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거고 여기서 변동이 나온다면은 그냥 여기서 지수가 만약에 이번 주에 반등 나오면요. 아마 12만, 13만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 정도면서쯤에서 단기적인 수익 챙기고 나와버리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발 이런 고점에 좀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성 델타요. 신성 델타 테크. 네. 매수가 매수가 9만 3천 원에 10%입니다. 9만. 3천 원요. 아, 그렇군요. 비중이 10%요? 예. 그렇군요. 아유, 그래요. 일단 탈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꼭 좀 멘토님께 이거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상담하는 저한테 게 딱 그죠? 괴롭습니다. 저한테 하면 원래 혼나는데, 그죠? 아이고, 혼나야 정신 차리지요. 혼냈다 치고 봅시다. 오늘은 첫 예. 방송이라 제가 오늘 조금 약간 저도 부드러울 수 있다. 저도 약간 매운맛을 좀 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쉽진 않네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이 매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초전도체 관련주로 막 급등이 나왔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초전도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전도체가 아직은 안 만들어진다. 지금 이제 만들어졌다고 막 이야기할 때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쉽지가 않다. 이거 만들어지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올라왔을 때 이건 좀 너무 오바다 했는데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관심이 아직 끝난 건 아니라서 팔기에는 좀 아쉬워요. 이걸 매도하기에는 초전도체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계속 개발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하고 그리고 얘가 실적이 막 적자가 나거나 엉망진창이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또 그런 쪽에서 로봇 관련 산업도 하고 있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만들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서 팔기에는 불안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거나 비중을 늘려가기에는 테마 자체가 초전도인데 완전 뜬구름 잡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도박이잖아요. 그죠? 저는 초과매수는 그래- 절대로 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해야 된다면 사실 4만 원까지 빠지거나 한 저 밑으로 좀 밀려 내려간다면 절대로 안 한다는 말에서 절대를 빼버리고 이제는 해야 된다 쪽으로 바뀌긴 해요. 그 정도. 그건 이제 많이 빠지면 추가 매수 해야 됩니다. 근데 네네네. 지금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관세 이야기 끝나고 뭐 이제 탄핵 이야기 좀 끝나고 잘 정리가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급등 나오는 형태로 초전도 관련 이야기가 또 주기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그 주기가 지금까지는 1년마다 한 번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단순히 규칙적으로 본다면 내년 한 초 또는 올해 말쯤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죠. 그죠? 올해 말이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초전도 관련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단순히 예상해 보는 네, 거예요. 이거는 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1년 만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얘가 예. 그러니까 이대로 1년 만에 급등 나왔으니까 이대로 간다면 내년이나 또 급등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뿐인 거고 그건 까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올 연말쯤에 올라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연말까지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가져가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연말까지 내려갈 때 4만 원까지 내려가면 만약에 올라간다고 할 때 힘은 좋은 기업이라서 올라갈 때 이득을 좀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추매를 좀 하는 것이 탈출도 쉬워지고 수익도 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4만 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빠져내려갔을 때 급등 나오면 일단 여기서 바로 그 반등이 나오면은 8만 원쯤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팔지 말지 고민 한번 해보게. 8만 원대요? 네, 여기서 만약에 그냥 바로 반등 나오면 8만 원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밑으로 빠지면은 4만 원대 연락을 주시는데 이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 주챔 멤버들 있죠. 다른 네. 멘토님들한테라도 전화를 꼭 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문자 상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는 지금 12,20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시네요. 12,200원에 비중 10%. 뭐 일단 나쁜 매수가가 아니네요. 잘 샀는데요.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가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주가가 저점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오지 않아요. 특히나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관세 이야기 막 잘 이렇게 해결하고 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관세가 뭐 이제 내일 발표가 될 때 뭐 상호 관세가 좀 이렇게 우리한테 좀 안 좋게 나온다면은 오히려 자동차 관련주한테 또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상승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들고 가셔도 좋다. 특히나 스마트카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올라올 때 이득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많아서 그냥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 나니까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서 올라오면 15,000원대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 매수는 8,000원대에서 한 3개월 정도 더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아마 가능성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준비되어 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방송 잘 보셨죠? 저희 방송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2시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책임질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셔서 고민들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니까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 12시에 또 다른 멘토님들이 또 다른 이벤트로 여러분들 만나 뵐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